저는 그 정광훈 집회라는 광화문 집회 있잖아요. 예전에 기자 취재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5만 원짜리 돈 받고 동원된 몇 명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점점 세를 불리고 커지더니 네. 지금은 굉장히 조직화되고 현대화된 것 같아요. 이분이 정광훈 목사는 그 경제적인 그 뭐라고 해 관점에서 매우 탁월합니다. 그래요? 예. 네, 알바끼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그렇지. 그때 예. 그 이후에도 그렇고요. 이 예. 교회 주변에서도 부동산 투자로서도 돈을 엄청 많이 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면서 이 돈과 조직을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재명 습격범 있지 않습니까? 맞아. 징역 15년 받은 이재명 대법원 습격범. 확정된 그 네. 사람이 자유마을 그리고 태극기 부대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국회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관저 앞에서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피웠던 주요 세력이 정광훈 세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을 보면 돈과 조직을 이미 구축해서 이게 돌아갑니다.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력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인데 그 몇 년 동안 매주 집회를 하면서 그 돈과 조직을 완성시켜서 더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자유마을이라는 거 있죠. 선배 그렇죠. 말씀하신 네. 자유마을이라는 게 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자유마을 이거 주기자 라이브 보시면 다 돼 있지만 조금 네. 이렇게 짧게 한 7개월 전에 자유마을 저는 알거든요. 카드들을 예, 아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집회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해서 이 카드를 들어라, 이 카드를 써라, 이 휴대전화를 가입해라, 그러니까, 이 상조를 가입해라, 이 보험에 들어라 이러면서 수수료를 먹는 구조인데 이 카드를 쓰면 이 카드의 적립금 얼마가 계속해서 정광훈 목사와 선교 카드라는 거. 네. 정광훈 목사와 이 극우 집회에 가도록 이렇게 아예 만들어놨어요. 공제처럼. 개보다 훨씬 더 발전된 그런 카드 개념을 만들어서 자유마을, 자유카드.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놨는데 그 공동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겠지. 교회, 예. 저 시골에 있는 교회나 학교에 돈을 정광 목사가 많이 지원할 거예요. 지원해서 그거 돈을 받고 집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말고 내 돈을 내면서 내가 자유카드, 자유마을 회원으로 이 조직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오시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받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을 내면서 오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정치적인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극단적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쪽에 계속해서 극단적인 말로 이 돈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태극기 집회는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분에서 놀랐냐면은 그 경제적인 얘기 하셨는데 그 알뜰폰 회사 퍼스트 모바일 있잖아요. 네. 야 그거 팔아먹는 거 보고 정말로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뛰어나 보인다. 예. 그것만 했겠어요? 많이 했어요. 그 이외에도 왜?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광훈 목사, 윤석열 정부에서 정광훈 목사를 챙기니까 수석이나 비서관 맨날 가서 인사하니까 맨날 와서 인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재계에서도 눈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도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은행권과 함께 손잡고 카드를 만들고 기업에서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화해 왔습니다. 진화한 모델을 만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 선배도 아까 언급하셨지만은 그 서부지법 폭동 때 판사방 문부신 그 특임전소라는 사람이 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 소속이라는 게 드러난 건데 정광훈 씨는 일단은 부인하고 있죠. 본인은 관계 없다고. 자, 예.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그분은 저희가 그 태극기 집회를 취재하면서 그때 인터뷰했던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그 특임 전도사가 그분이 순국결사대라고요. 순국결사대. 네. 저기 태극기 집회 가 보면은 군복 입은 사람들이 있고요, 조끼 입은 사람들이 있고 순국결사대가 있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를 위해서 이 태극기 집회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그러면서 이 몸을 던져가지고 죽어서 나라가 잘 된다면 하는 그 순국결사대를 이끌던 사람이에요. 아, 그 하부 조직. 예. 근데 하부 조직이 왜 몰라? 전도사인데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테러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실제로 가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하지만은 단속을 네. 해야죠. 단속을 네. 해야 되는데 자 얼마 전에 저기 정광훈 목사가 기자회견했잖아요. 너 이게 폭동을 그 사주한 혐의로 네. 내라는 선동한 혐의로 너 입건했어. 너 처벌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했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발뺌했죠. 바로 네. 발표는 나는 아니야. 다른 애들이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신 들어가. 아니, 대신은 아니고. 예. 근데 정광훈 목사는 큰 얘기만 하잖아요. 자, 아, 저 국민이 저항해야 된다. 100만 명이 모이면 데리고 나올 수 있다. 나 은유적 표현이었어. 이렇게 하고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큰 그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부분도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요. 윤석열 정부, 박근혜 이명박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찰이 태극기 집회 엄청 도와줬거든요. 아, 온화하게 했구나. 예. 저기 관저 이미 탄핵을 앞두고 있는 그 대통령 앞에 있는 관저에 있을 때도 태극기 집회에는 특별한 혜택을 받았어요. 특별한 혜택이요? 자, 자리를 넓혀주고 주차를 시켜주고 이런 도움을 경찰한테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정광훈 목사가 그동안에 사건이 없었냐? 많았어요. 10몇 건, 20몇 건 고발 사건, 명예훼손 사건 이렇게 많았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그거 경찰이 봐준 거예요. 지금껏. 야. 경찰이 지금껏 봐줬는데 이제 와서 처벌할 수 있어? 예. 그거 잘 안 될 거예요. 야. 제가 정광훈 목사가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찰이 제대로 안 할 거요. 왜 그래요? 지금껏 잘 봐주고 잘 지냈거든요. 야, 그리고 보태서 저는 궁금한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인물 중에 아까 뭐 결사대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일단 1번 그 기자회견 할 때 영어로 통역하는 여성분 선배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통역 엄청 잘해요. 아 이거 영어 저 영어 유창해서 놀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 영어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저기 정광훈 목사는 대우를 잘 해줍니다. 아 자기를 따르면 예. 그래서 잘 해줘. 선배도 대우 좀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쪽으로만 넘어만 오면 아우 제안을 많이 했죠. 왜 진보에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주 기자 여기만 넘어와. 그러면은 자기가 아파트도 사주고 아파트도 사준다고? 더 다른 얘기 또 많이 했으나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받았다고 이렇게 나올까봐 그런데 근데 그 사람들이 저 태극기 집회 그리고 정광훈 목사한테 헌신하는 사람들한테는 정광훈 목사는 굉장히 대우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기 있지? 아 그러니까 이상한 변호사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데 저런 능력자들이 저기 있고 저 태극기 집회장 가면요 굉장히 퍼포먼스 하는데 합창도 있고 무용도 있고 있는데 그렇다면서요. 굉장히 예. 수준이 높아요. 돈도 많이 주고요. 있는 대우 최고 대우를 해줘가지고 데려갑니다. 아니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가려져 있지만 우리가 알 법한 고위 법조인 이런 사람들도 조력을 좀 해줍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잘 이렇게 뭉개겠지. 큰 소리 예. 치죠. 네.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던지는데 빨갱이다, 뭐 간첩이다 이런 얘기는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더 많이 아, 그 얘기 마음껏 내시는구나. 마음껏 내키치고 네. 또 이런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말이 바뀝니다. 그렇게 은유적으로 하고 제대로 안 합니다. 이 훈련이 돼 있구나. 예.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진 않습니다. 이분은 오히려 폭력을 막는 얘기도 예. 하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 대단히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전략적으로 얘기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지만 전략적으로 아니구나. 머리는 머리는 있는 아니 근데 옛날에 그 대단하다. 허경영 씨 비유해 좀 그렇지만 허경영 씨 뭐 하늘궁 있잖아요. 네. 그 정광훈 목사는 어디에 삽니까 혹시? 정광훈 목사는 저기 사택에서 아주 검소하게 살아요? 검소하게 살아요. 진짜로? 예. 그리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옛날에는 겨울에도 단벌 신사예요? 단벌 신사였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는 그 자기 나온 돈을 주변 교회 신도들한테 그리고 어려운 교회에 베풀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는 신망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허당은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뭔가 지금 보수에 예. 뭔가 그 마스코트처럼 돼 있는데 네. 이 정광훈의 지위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여의도에. 예. 이번에 정광훈 목사의 지위가 흔들리진 않을 텐데 이 계엄 이후에 네. 이제 판이 깔려서 자기가 다 먹어야 되는데 어. 뭐 이상한 강사가 나오거나 이상한 교회에서 막 세계로를 외치고 이재명 때리기로 이렇게 크려고 하는데 좀 속상하죠.
속상한데 그렇다고 해서 정광훈의 지위가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반짝해서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광훈 목사가 항상 집회를 하면 그 옆에서 집회를 하던 보수 단체들이 있어요. 네. 그 세력 중에 하나라고 볼 텐데 하나가 나간 거로 네, 본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이 주목받아서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는 사이가 매우 안 좋거든요. 아, 그 밖에 나간 사람들끼리. 아, 그럼요. 그들끼리 막 좀 토닥토닥 하고 있어요. 네, 그 그래요? 싸움은 또 응원합니다, 제가. 아니 왜냐면 거기 또 이제 그 일타 강사로 전한길 씨를 영입했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집회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예. 네, 좀 신난 것 같아요. 네. 신나하신 것 같은데 그분도 또 메뚜기도 한철이잖아요. 장사한다는데 어떻게 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쵸? 어떤 장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본인한테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이 아무 말이나 하는데 그리고 이게 헌법과 저기 법에 맞아요. 위배되는 네. 얘기를 막 하는데 언론이 써져 가지고 너무 띄워줬다. 이런 생각이 좀 크고요. 네. 아니, 근데 왜냐면 그 집회가 하다 저는 이제 부산하고 이제 대구 간 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지금 광주 이번 가서. 주에 광주 간다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은 무등 빌딩인가 거기다 이제 집회를 1,000명 신고해서 10,000명 늘렸다던데 그게 이제 5.18 전남도청 옛 그 광장 근처라는 거 아닙니까? 자, 역사 의식이 있다면, 역사 네. 공부를 했다면, 역사 관련된 일을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 어떤 네.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트로트 가수들이 갑자기 떠요. 갑자기 뜨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 오, 내가 뭐지? 이게 뭐지? 사람들이 왜 나를 좋아하지? 모르는 그런 트로트 네. 가수를 본 적이 있어요. 정치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동훈이 처음에 시장에 갔을 때 와 한동훈 하니까 막 오 당황하고 내가 이게 뭔지 몰라 하면서 막 자기가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인정해준다. 네. 그렇게 하면서 막 날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은데 역사를 공부했다면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었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그 하루아침에 떠가지고 네. 계속 즐거운 것 같은데 며칠 안 갑니다.